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명성을 보여줘야 됩니까? 특히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참 그 선거제도가 네.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전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방어적이 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전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소정당들이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워나 파이가 이 민심에서 그만큼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이나 또는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런 어떤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과거만큼 힘이 있지가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반면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3지대 군소 정당이 커지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커지고 있는 중도 내지 네. 중도 보수가. 네. 근데 원래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 네. 극우 정당이 커지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면서 중도 보수 정당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도 보수의 3당이 이제 들어가서 네. 거기가 커지는 거죠. 그 파이가. 지금 이제 흐름이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동형을 했을 때 다당제가 되었을 때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아까 네. 계속 말씀드린 민주당이 그 어떤 중도 보수 진영을 그쪽 파이를 좀 이렇게 확장하면서 먹어야 돼요. 네. 민주당이. 그렇죠. 네. 지금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죠. 아니면 이쪽에 그 제3당이 민주당이 우군이 돼야 네. 되는 거죠. 그래야 정권 심판이 완성이 되겠죠. 네. 또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더라도 뭔가 개혁 연대가 가능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제3지대의 3당이 네. 민주당의 우호적이냐.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냐.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하고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싸우고 나간 사람들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합쳐진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네. 이 그룹이 나중에 어느 쪽 편을 손을 들어줄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대선에서 굉장히 첨예한 그렇죠. 그 아주 진짜 결정적인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당들의 파이를 키워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병립형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대표의 욕심이나 이것보다는 네. 저는 그런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 진보 정당의 파이가 굉장히 클 때는 안심하고 막 이렇게 네. 그 연동형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네. 지금이 전략적으로 그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보수화되는 경향까지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단하는 문제죠. 예.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 이상이 아쉽든 현실이 아쉽든 둘 중에 하나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가지기는 어렵다. 예.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이든 현실이든. 네, 예. 선택하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재밌게 보는 게 예. 연동형을 막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 좀 이상주의자인 것 같고 예. 병립형을 막 주장하시는 분은 철저히 전략적이고 이제 현실적인. 냉철하게 예. 판단하시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